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의 특별 군사작전을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 병력은 호스토멜이라는 시골 마을에 위치한 안토노프 공항에 강화했습니다. 마을의 규모는 작았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서쪽에 위치한 이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해 추가 장비를 공수로 투입하고 더 큰 도시들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곳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대규모 교전이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방역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안토노프 공항과 그 주변의 호스토멜 마을 전체가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호스토멜은 여러 차례 점령 세력이 바뀌었고 러시아는 군인, 전차, 공격 헬리콥터를 계속해서 투입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력이 마을로 몰려들었고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진지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노프 공항에서의 전투와 이후 호스토멜 주변에서 벌어진 충돌은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침공 첫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했으며 러시아군이 호스토멜을 점령하려 한 후 그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질문들에 답하고 그 중요한 첫 몇 시간 동안의 긴장되고 두려웠던 현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날과 주간 What's Up the Worl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거의 1년 동안 러시아군은 목표 국가와 접한 육상 국경 근처에 군사 장비와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은 미사일과 장갑 차량 행렬을 포함한 중화기의 이동을 포착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 외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는 국제 정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잠재적인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중후반 러시아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던 국제무대 인사들 중에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도 있었습니다. 당시 CIA 국장이었던 윌리엄 제이번스는 2022년 1월 러시아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첩보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토노프 공항과 인근 호스토멜 지역이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호스토멜과 그 공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북부에 위치한 호스토멜은 처음 봤을 때 대규모 군사작전의 현장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8,0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이 마을을 고향으로 삼고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근 수도 키예프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리 제조와 같은 지역 산업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토노프 공항에서도 일하고 있었죠. 평소에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이곳은 사실 공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항은 국제 화물 운송 허브이자 항공기 시험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기인 안토노프 AN 225 마리아가 침공 당시 이 공항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던 항공기들 중 하나만이 아니라 뒤이은 전투로 인해 여러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공군도 병력 수송을 위해 안토노프 공항을 자주 이용했으며 러시아군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격이 정확히 언제 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CIA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공항에는 이미 200명에서 300명 사이의 국가방위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징집병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항을 지키고 있던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군인들은 거의 없었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얼마나 많은 화력을 보낼지 또한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특수부대의 소규모 침공을 예상했지 전면적인 공중강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2월 23일에 공항을 더 견고하게 주둔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가이자 정보장교인 데니즈 키리에프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다음날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키리에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안토노프 공항과 호스토멜을 점령한 뒤 공수로 투입된 중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키예프로 진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모든 작전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호스토멜 지역을 단단히 장악해 곧바로 키예프를 공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호스토멜에 대한 초기 공격이 우크라이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군대가 붕괴된 뒤 러시아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호스토멜에 대한 공격에 철저히 대비했기 때문에 완전히 기습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2월 24일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군이 도착했을 무렵 안토노프 공항에는 추가 지상군과 전차, 장갑차가 증원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교전은 2022년 2월 24일 오전 6시가 조금 지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안토노프 공항과 공항에 병력을 지원하던 인근 국가방위군 기지에 노보토르급 미사일 4발을 발사하며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명중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공항 주변에 구축한 주둔지에는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격 물결은 조금 더 까다로웠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러시아는 약 30대의 헬리콥터 편대를 출격시켜 안토노프 공항 주변에 병력과 보급품을 투입하려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카오-12와 미-24 공격 헬리콥터의 호위를 받으며 200명에서 300명 사이의 공수부대를 항공편으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항에 준비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또한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켜 이어지는 헬리콥터 공격을 탐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러시아군이 드니프로 강을 따라 공항에 상륙하기 시작하자 이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소형 무기와 휴대용 유도미사일로 헬리콥터에 집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첫 번째 방어 물결은 성공적이었고 지상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공격 헬리콥터 2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군의 상륙 작전은 안전하게 실행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헬리콥터 부대가 두꺼운 구름을 뚫고 나타나 주변 시골 지역을 가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병사들은 공항 주둔지 북쪽 끝에 있는 대공포를 잡고 그들을 요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헬리콥터 부대는 오전 11시쯤 안토노프 공항에 도착해 지상군이 착륙할 수 있도록 지역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에서 공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로켓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주둔군이 버티고 있었지만 일부는 이 지역 주변에 방어 진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호스토멜 외곽에 병력을 상륙시킬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곧 그들의 병사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공항에 배치된 국가방위군 병사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방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임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처음 겪는 전투였고 많은 이들이 경험이 부족한 전투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헬리콥터가 세르게이 팔로튜크라는 이름의 방위군 병사에 의해 격추되었고 방어군은 러시아 지휘관 이반 볼디레프 대위의 헬리콥터를 격추시켜 그가 비상 착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 지상에 있는 러시아군의 수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초기 공항 전투 동안 약 700명의 공수부대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약 1시간가량의 전투 끝에 우크라이나군은 후퇴했지만
이 시점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주둔지를 점점 포위하면서 상황이 너무 위험해졌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의 후퇴로 인해 침략자들이 주둔지의 북쪽 끝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공포가 헬리콥터를 성공적으로 격퇴하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안토노프 공항은 우크라이나의 통제에서 벗어나 러시아군이 점령했고 러시아 병사들은 증원군의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 그곳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안토노프 공항을 성공적으로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군은 후퇴한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호스토멜 지역의 무장 시민들로부터도 계속해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후퇴했던 우크라이나군이 포병 사격으로 공항을 포격하기 시작했고 발레리 발루준이 장군의 지휘 아래 대규모 방역이 전개되었습니다. 제7시 비기 개화여단은 제4 신속 대응여단과 우크라이나 공군의 지원을 받아 새로 점령된 공항에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상군 지원을 위해 설계된 전투기인 수호이 수-25 두 대를 투입해 대응했지만 곧 우크라이나의 수호이 수-24와 미그-29 전투기와 교전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곧 공항을 러시아 침략자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공항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2월 24일 저녁까지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증원군을 제공하기로 했던 러시아 수송기들은 임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항을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군은 이제 주변 시골로 후퇴해 재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단계에서 조지아 국가군단 병사들의 지원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이용해 후퇴하는 러시아군을 쫓아가며 러시아군이 숲으로 도망치려 할 때마다 추격해 제압했습니다. 이것은 안토노프 공항이 다시 우크라이나의 통제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러시아 기계화 지상군이 다시 한번 공항 외곽에 나타났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진군해온 그들은 치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반키우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첫 번째 공격대가 시작했던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 공격과 결합된 이 지상군들은 천천히 공항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외곽 방어선에 잔여 병력을 돌파하며 전투를 벌였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의 위치를 되찾았던 우크라이나 군과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동안 공항은 다시 한번 빠르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서 우크라이나군 200명이 사망했지만 러시아군은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소식통과 국제 언론인들은 모두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군이 곧 안토노프 공항으로 진입해 그곳을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곧 러시아군이 공격 과정에서 공항을 심각하게 파괴해 앞으로 키이우를 상대로 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안토노프 공항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논리적인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토멜 마을 자체. 그날 늦게 호스토멜 외곽, 공항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안에 있던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러시아군이 진격해오자 전투를 시작했고 우크라이나의 Mi-24 헬리콥터는 적군 병사들과 탱크를 공격하기 위해 로켓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초기 단계에서 호스토멜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탱크 여러 대를 격파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양측의 전투원들은 계속해서 전진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진격했고 우크라이나군은 그들을 맹렬한 공격으로 맞이했습니다. 공격 도중 러시아군은 호스토멜과 수도 키예프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 에르핀 다리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키예프 공격 계획이 새로 점령한 공항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월 25일 늦게 1,500명의 카디로프 부대가 안토노프 공항에 진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획된 암살 시도였던 이 작전에서 카디로프 부대는 러시아 군사 조직, 즉 국가방위군과 국방부에 소속된 체첸 부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체첸 공화국 최고의 전사들로 불렸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격하기에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항이 점령당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디로프 부대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공항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토멜을 방어하던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카디로프 부대는 호스토멜 외곽에 대규모 탱크 행렬을 집결시키고 있었지만 곧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과 우크라이나 보안국 특수작전센터의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알파그룹으로 알려진 이 부대는 드론에 의해 카디로프 부대의 움직임이 처음 포착되었고 암살 계획은 곧 좌절되었다고 우크라이나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국가방위군과 알파그룹은 진영을 갖추던 러시아 탱크 56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카디로프 부대원이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사살된 인물 중에는 카디로프 부대의 중령인 마고메드 투샤예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방위군은 그 주 내내 이 체첸 전투원들을 계속해서 타격했으며 2월이 3월로 넘어가던 2월 28일까지 수백 명을 추가로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스토멜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포위 공격의 현장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침략자들이 지속적으로 폭격과 공습을 퍼붓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은 이러한 끊임없는 폭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간 차량이 호스토멜에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에 갇힌 사람들의 상황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음식이나 물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거센 폭격으로 인해 마을 대부분 지역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게다가 마을에는 이제 필수 의료 물자가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죽어가면서 질병이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필수적이었지만 그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구급차에 발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고 남아있던 카다바르인들은 호스토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을 강탈하고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원이 제공된다면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쉽게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호스토멜 중심부에서의 첫 시가전은 2022년 3월 3일에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그날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무장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아 BMD와 BMD-4 최대 20대를 파괴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공수부대에 속한 전차와 유사한 중장갑 전투 차량입니다. 이 차량들은 자동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포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BMD들과의 전투 대부분은 한때 번성했던 산업이었으나 전쟁 발발로 인해 기이하게 조용해진 호스토멜의 유리공장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장갑 차량들이 진입하자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러시아군은 시내 중심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저지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호스토멜 도로 곳곳에 심하게 파손된 BMD와 러시아군 시신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3일 이후 러시아군이 안토노프 공항에서 나와 다시 한번 마을 외곽을 공격하려 하자 시내 중심부의 유리한 위치에서 활동하던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중요한 표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저격수 한 명이 사격을 가하면서
공수군 제7 근위산악공 중강습사단을 지휘하던 안드레이 수오베츠키 소장이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혼란 속에서 수오베츠키의 사망 소식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일부 보도에서는 그가 마리우폴 포위전 중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채널에서 최근에 다루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수오베츠키가 마리우폴 포위전이 아니라 호스토멜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2022년 3월 4일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호스토멜 중심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군용 차량 뒤에 장착된 BM-21 그라드 로켓으로 또 다른 러시아 BMD를 파괴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영토를 방어하는 동안 이 로켓에 의해 여러 명의 러시아 병사들도 사살되었습니다. 한편 공항 근처의 또 다른 카다바라이트 부대가 주둔해 있던 곳에서는 체체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사격에 압도당했고 그들의 탄약과 무기, 차량이 방어군에게 탈취당했습니다. 3월 4일 끝날 무렵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고 호스토멜 중심부를 성공적으로 탈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벌어진 교전에서 러시아군은 50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들의 시신에서 많은 정보와 장비도 노획되었습니다. 도심에서는 러시아 침공군이 모두 소탕되었지만 안토노프 공항은 여전히 점령당한 상태였고 그날의 승리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안토노프 공항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79 공중강습여단의 저격수 지휘관인 발레리 빅토로비치 치비니예프 소련기 전사했습니다. 30일 근위 공중강습여단 소속 러시아군이 새로 점령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하자 30일 근위여단 병사들이 다시 한번 도심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 외곽에 있는 대형 주거 단지를 점령했고 그곳에서 40명 이상의 민간인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포로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기자인 루슬란 비니첸코도 있었는데 그는 러시아군이 점령했을 때 호스토멜의 상황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단지에 억류된 사람이 60명 더 있었고 추가로 90명 이 러시아군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옆 건물에서 비니첸코는 러시아 군인들이 자신이 있는 건물 단지로 들어와 우크라이나 가정에서 약탈과 절도를 저지르고 전자기기도 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군은 인질들을 아파트 단지에 지하실로 몰아넣기 시작했고 민간인들은 물을 뜨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만 밖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주요 도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패배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사기는 전쟁 초기 마리우폴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 사기 저하 전술이었습니다. 비니첸코와 그의 파트너는 차가 그들을 태우러 왔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러시아군의 감시를 피해 탈출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질을 잡은 지 일주일쯤 지나 러시아 군인들은 자신들이 붙잡은 사람들을 벨라루스로 이동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초기 시기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러시아 내부나 인접 지역으로 데려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리우폴 출신 일부 사람들은 포위된 도시에서 탈출하려던 민간인들 역시 러시아 국경 너머의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보고했습니다. 3월 5일까지 러시아 군인들은 호스토멜 안쪽으로 더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포로를 잡으며 우크라이나 저항군을 밀어내면서 도시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이나 그 정착지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황은 밝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진입하면서 곧바로 러시아군이 호스토멜을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아 키예프로 진격하려는 의도를 실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호스토멜을 점령하자 민간인들이 그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외곽과 중심부 모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마을이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3월 7일 러시아 군인들이 당시 호스토멜 시장이었던 유리 프릴립코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릴립코는 자신의 마을 주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전달하는 일을 주도하던 중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시신에는 그를 매장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부비 트랩이 설치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뜻을 이룰 것처럼 보였지만 현지 신부가 프릴립코의 시신을 매장하려 할 때 한 러시아 병사가 혼자서 그 함정을 해제했습니다. 이 같은 병사는 신부가 시장의 시신을 손수레에 실어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언론사 텍스티는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한 생존자를 인터뷰했으며 그는 익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호스토멜에 주둔한 러시아 군인들 중에는 재판 없이 민간인을 처형하던 캐디로프파 병사들이 더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인용문: 지금 호스토멜 전역에 캐디로프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그들이 더 많고 어떤 지역에는 더 적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제 도시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공중에 총을 쏘고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 주택의 거주자를 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의 울타리를 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음식을 내놓으라고 명령했고 그 남자가 점령군의 요구를 거부하자 그들은 그냥 그를 쏘고 떠났습니다. 호스토멜 중심부에서 이런 모든 폭력이 계속되는 동안 시민들은 절실하게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음식과 물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필수약품도 부족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호스토멜 외곽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인도주의 지원이 호스토멜 중심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월 둘째 주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다시 한번 호스토멜에 진입하면서 침략자들로부터 도시를 되찾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민간인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으로부터 마을 외곽의 일부를 탈환하고 3월 8일 밤 러시아군의 방역을 격퇴한 후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다음 단계는 대규모 대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피는 3월 8일 낮에 시작되었지만 마을에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대피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격을 가했습니다. 키예프주 지역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려는 더 광범위한 시도는 더 성공적이었고 3월 9일까지 약 2만 명의 민간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호스토멜의 탈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영토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헬리콥터가 끊임없이 도착해 침략자들에게 신병과 보급품을 전달하면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한 주 내내 은밀하게 대피 시도가 계속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호스토멜에 주둔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1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이 건너려고 시도하던 도심 외곽의 다리를 공격해 여러 명의 병사를 사살하고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16일에는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이 호스토멜을 점령한 러시아군을 상대로 대규모 방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러시아군 진지의 포격을 가해 적을 흩어지게 한 뒤 호스토멜 중심부에서 대규모 영토를 탈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예프 지역 경찰청장 안드리 네바토프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방역이 러시아군이 계획했던 수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막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몇 주 안에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22년 4월 1일까지) 키이우 지역 군사행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호스토멜과 안토노프 공항에서 퇴각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승리가 기정사실처럼 보였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승리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려던 그들의 주요 시도는 눈앞에서 무너졌고 적을 과소평가했던 모든 생각도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역은 러시아 군대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력했고 치열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인해 그들은 새롭게 확보했던 수도로 가는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스토멜은 전쟁의 참화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항과 교회, 유치원, 상점 등 시내 중심가의 많은 건물들이 폭격으로 인해 파괴되고 뒤틀린 채 남겨졌습니다. 도로에는 파괴된 군용 차량, 탱크, 수송 트럭, BMD의 빈 껍데기가 흩어져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토노프 225 마리아 화물기도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산산조각난차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입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호스토멜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강력한 저항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시골 마을은 결국 세계적인 강대국을 상대로 자신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대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압도적으로 쌓여 있었지만 러시아의 신속한 승리로 보였던 전황은 결국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호스토멜 전투와 안토노프 공항에서의 충돌 이후 러시아 국방부 차관 알렉산드르 포민은 러시아군이 키예프 광역 지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퇴각하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자신들의 장비를 신속하게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초기 단계에서 많은 러시아군 장비가 온전한 상태로 남겨져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확보했고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투에서 양측 모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더욱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호스토멜과 안토노프 전투 전체에서 수백 명의 적군 병사가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양측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많은 수의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큰 성공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전쟁은 정말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6 연초 기준으로 호스토멜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영토이며 주민들은 그곳을 예전의 매력과 영광을 되찾기 위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고 침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은 그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진다면 호스토멜은 다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토노프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폭격과 헬리콥터 사격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손상된 비행기들이 여전히 활주로와 비행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곧 이 공항은 우크라이나 산업의 주요 화물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본인은 2025년 초에 이탈리아 언론일 포글리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인용문입니다. 만약 2022년 2월에 키이우가 함락됐다면 우리는 대신 전쟁에서 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수도를 방어할 충분한 시간을 벌었고 러시아군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평화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여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군대에 대한 폭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떠한 평화 협상에도 진지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전쟁 초기만큼이나 여전히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의 모든 콘텐츠는 연구, 대본 작성, 편집, 내레이션까지 모두 인공지능 없이 사람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What's of the World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